안녕하세요. 50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차가워지는 2025년 뉴스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치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하죠. 하지만 가끔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 짧은 행동이 하루를 밝히고 때로는 잊힌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눈물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약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나누며 그 안에 숨겨진 위로, 힘, 그리고 삶의 교훈을 탐구해 볼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에피소드들 또는 그에 기반한 따뜻한 사연들입니다. 편안히 기대고 들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의 무게가 더 깊게 느껴지죠.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대신 가족을 위한 희생, 직장의 책임, 건강의 변화, 그리고 때론 관계의 아픔이 쌓여갑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내 삶은 정말 의미가 있는가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낯선 이의 작은 행동이 비처럼 스며들어 마음을 안아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출장 후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멈춰서 계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오듯 흘렀죠.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때 20대쯤 되는 젊은이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들어드릴게요. 천천히 같이 올라갈까요? 남성분은 처음엔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젊은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미소에 가방을 넘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젊은이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천천히 가요. 제가 도울게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상까지 도착한 후 젊은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건강하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남성분은 나중에 지인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털어놨어요. 그 순간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젊은이 덕분에 하루가 밝아졌고 집에 가서 가족을 더 소중히 안았죠. 이 사연처럼 작은 도움 하나가 50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삶의 가치를 되새겨줍니다. 두 번째 사연은 부산의 번화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50대 여성분이 장을 보던 중 바쁜 발걸음에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계산대에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죠. 그 지갑 안에는 한 달 생활비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또래의 아주머니가 다가와 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하며 지갑을 건네주셨어요. 단순히 건네는 게 아니라 돈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조심하세요. 라고 따뜻한 말을 더했어요. 여성분은 지갑을 열어보니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아주머니의 배려가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여성분은 SNS에 이 이야기를 올리며 50대가 되니 이런 작은 친절이 인생의 큰 축복처럼 느껴져요. 그날 이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됐어요. 라고 썼어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의 관심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연대를 느끼게 한다는 걸. 이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라디오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예요. 비가 쏟아지는 날, 한 50대 여성분이 우산 없이 길을 걷고 계셨어요. 비에 흠뻑 젖어 집으로 가려던 찰나, 낯선 젊은이가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건네며 이거 쓰세요. 저는 가까워요라고 말했어요. 여성분은 놀라서 아니, 당신이 졌잖아요라고 했지만 젊은이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비 맞는 것도 가끔 좋죠. 언니, 건강하세요라고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여성분은 집에 도착해 우산을 펼쳐보니 안쪽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메모를 본 순간 여성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가족 문제로 우울했던 터라 이 친절이 특별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중에 그녀는 그 우산이 단순한 비를 막아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비를 그치게 해줬어요 라고 회상했죠. 이 사연은 50대라면 특히 공감이 가죠.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보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또 다른 눈물 나는 사연은 제주도의 한 하이킹 트레일에서 일어났어요. 50대 여성 하이커가 거친 산길을 걷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맨발로 50km 이상을 걸어야 할 위기에서 낯선 10대 소녀가 다가와 자신의 샌들을 건네주었어요. 이거 신으세요. 저는 가까운 캠프에 있어요 라고 말하며요. 여성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소녀의 아줌마 혼자서 위험해요.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샌들로 무사히 트레일을 완주한 여성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소녀의 친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됐어요. 낯선 이의 선함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50대에게 특히 울림이 큽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의 트레일에서 넘어지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더욱 가슴 아픈 사연으로 한강 다리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50대 남성분이 절망에 빠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 낯선 이의 목소리가 그를 멈췄어요. 기다려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래요?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 낯선 사람은 조용히 다가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분은 가족 문제와 실직으로 모든 걸 포기하려 했지만 낯선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를 내려왔고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커피숍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남성분은 그 목소리가 내 삶을 구했어요. 친절은 때론 생명을 살립니다. 그날 이후 나도 절망하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연은 50대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서울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사연도 빼놓을 수 없어요. 50대 여성분이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갑자기 개들이 줄이 풀려나 위험한 도로로 달려갔어요. 당황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지만 차량이 다가오는 게 보였죠. 그때 낯선 남성이 재빨리 개들을 잡아주고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요라고 말하며 함께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성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그 남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물들은 가족이잖아요 라고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이 사연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50대의 일상에 공감이 가죠. 작은 도움 하나가 가족 같은 동물을 구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방영된 사연도 추가할게요. 한 50대 여성분이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기다리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암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그때 낯선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질 거예요. 나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렸고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여성분은 나중에 그 할머니의 손길이 내 절망을 녹여줬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목숨을 구한 기분이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 사연은 50대의 건강 문제와 감정적 고립에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감동 사연은 책 속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낯선 사람이 92장의 연필 초상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각 초상화 뒤에는 작은 친절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우정을 맺습니다. 한 50대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낯선 이의 친절이 내 잊힌 추억을 되살리게 했어요. 그 후 나도 주변에 작은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라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말하죠. 친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을 이어준다는 걸. 이 밖에도 2025년 상반기 뉴스 중 하나는 한 아빠가 낯선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준 이야기예요. 비가 오는 날 한 아빠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차를 세웠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도울 게 있어요? 라고 물었죠. 젊은이는 시련으로 절망 중이었고 아빠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커피숍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이는 그 아빠의 친절이 내 삶을 바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은 50대 부모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최근 이웃의 친절 사연도 있어요. 한 50대 남성분이 병원에서 돌아와 피곤해 누워 있는데 낯선 이웃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요즘 힘드신 것 같아서요. 꽃이라도 보시고 힘내세요 라고 말하며요. 남성분은 그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고 그 꽃이 내 마음의 꽃을 피워줬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연은 고립된 현대 생활에서 이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연들을 통해 느껴지시나요? 왜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50대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인생의 반을 살아오며 세상의 냉정함과 따뜻함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젊은 시절엔 성공, 돈, 명예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이 더 소중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친절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시카고 대학 연구에서 낯선 이에게 핫초코를 선물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50대라면 이 효과가 더 크죠. 나이 들며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친절 하나로 녹아내리니까요. 사회적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퍼져 커뮤니티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2025년 팬데믹 후유증으로 고립감이 커진 시대에 이런 행동은 더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중심 생활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오프라인의 미소나 도움은 진짜 유대를 만듭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사연이 바이럴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지쳤고 따뜻한 이야기를 갈망합니다. 친절의 과학적 측면을 더 깊게 보자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친절이 면역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요. 50대라면 건강이 주요 관심사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학적으로 친절은 사회적 자본을 쌓아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듭니다. 50대의 우리는 이걸 잘 알죠. 우리가 베푼 친절이 자녀 세대에게 모범이 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는 걸.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50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10가지 작은 친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녹여줍니다.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카페에서 다음 손님의 커피값을 미리 내고 하루가 밝기를 바래요라는 메모를 남겨보세요. 넷째, 배달원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세요. 다섯째,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며 함께 가요. 젖지 마세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여섯째, 병원 대기실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해 보세요. 일곱째,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든 노인분을 도와 천천히 가세요 라고 말해 보세요. 여덟째, 온라인 댓글 대신 오프라인에서 고마워요를 직접 전해 보세요. 아홉째,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에게 귀여운 강아지네요. 행복하세요 라고 칭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 당신은 소중해요라는 쪽지를 붙여놓으세요. 이 행동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마무리하며 50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따뜻함을 알기에 더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낯선 이의 작은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듯 우리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래요. 눈물이 나더라도 그건 감동의 눈물일 테니. 긴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친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